저도 나갔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너에게 어, 당황해서 선생님 갑자기 예지가 튀어나와가지고 동아 안녕. 동아야 그 귀여운 애 좀 치워. 난 무서워. 야, 그 발이야 뭐야 이게? 밑에 있는 게 보이는 게 뭘 것 같아 예주야? 발일 것 아니 같은데. 더 큰 얼굴에 발이 저기 조그만해? 예주 계속 얘기해봐. 아니, 헬렌이 주위 사람들한테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린 후에 이제 갖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응, 근데, 어, 거기서 그런 주위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인상 깊거나 아니면 좀 그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응, 저는, 전 일단 제가 헬렌이나 크리스였다면 이모가 처음에 알게 됐잖아요. 승마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모가 본인의 경험을 저, 그 본, 크리스와 헬렌한테 얘기해주면서 본인들도 주인공들도 위로가 많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헬렌의 엄마도 헬렌이 임신한 걸 알고 되게 화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 입장에서도 내 딸의 미래와 그리고 내 딸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다는 건 안 좋은 거라는 걸 분명 알지만 엄마도 어, 마음속에 100% 그 애를 낙태시키고 싶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 헬렌의 엄마의 음, 마음도 되게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동화는 어떠나요? 음, 오디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음, 있었어. 혹시 질문을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헬렌이 주위 사람들한테 임신했다는 걸 알린 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의 그런 반응이나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음, 제가 좀 책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는데, 어, 일단 아빠의 반응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가면서도 또 마음이 이게 어떤 기분일지 이해는 가는데 너무 그 세게 말해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양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음,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고 네가 어쩌려고 그럴 거냐라고 하면서 중내 사내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음, 펼쳐진 어떤 그런 풍경들 그래서 아주 문제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의외로 이 책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격렬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놀랍고 물론 이제 뭐 입장이 좀 달라서 너 음악학교 그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음악학교를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딸아이가 어떤 음악학교 가는 거를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가 지금 그거가 가장 중요한 건가? 물론 아버지한테도 중요하고 딸한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 앞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싶은데 어쨌든 그거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했고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이지만 얘기했지만 하지만 또 동시에 엄마가 그래도 너 편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뭐 확인해 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점들.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즉 그 탓하지 아니하고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물론 뭐 그런 것도 약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아이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더 생각해 줬다는 것들. 그리고 또 더 올라온 것들은 부모의 결정을 강요했을 텐데 부모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라고 강요했을 텐데 여기서 어쨌든 그 결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거.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장 집 내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던가 뭐 이렇게 한다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 이런 게 확실히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좀 다르구나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끝입니다. 음. 자, 그러면 그 질문, 예주의 질문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라던가 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실들을 알렸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상적인 반응.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년의 임신 사실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통화 어때? 저는 음, 주변에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거의 못 해봐가지고 음, 음 그냥 일단 상상을 거의 못 해봐가지고 음, 그냥 놀라면서 좀 음. 이상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한 반응이라면 뭐 그냥 좀 놀래서 실례가 되고는 그런 놀래서 하고 소리,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어 그냥 놀래가지고 말이 헛나올 것 같아요. 말이 헛나올 정도. 이상적인 반응은 그래서 네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상적인 반응도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해봐야 음, 되겠어요. 음, 뭘 굳이 해보려고 그래? 여태까지 안 한 거를. 자, 예지는 저도 만약에 제 친구가 그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놀랐겠죠? 되게 음, 놀랐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표출한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도 속으로 그렇게, 음, 그래, 그래. 이게 속으로 놀랄 것 같고,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안타까운 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 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얘기해보자.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 음, 베이스로 지금 깔려 있거든? 어, 네, 제가 놀랄 일이고 안타까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동아. 음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될 부담이나 고통이나 힘듦이 음, 있을 걸 생각해서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부담과 고통과 힘듦 때문에 예주. 전 동아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그걸 겪어야 하니까, 음, 그리고 또 그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엄마로서의 일은, 그, 엄마로서의 일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지만, 사회인으로서 그, 음, 그런, 그러니까 자기를 표출할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른바 임신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축하해 줄 경우도 있잖아. 야, 임신했대. 잘 됐어. 야, 정말 축하해. 라고 축하도 하잖아.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음, 임신이라는 행위인데, 왜 이, 청소년기의 임신은 걱정과 두려움과 안쓰러움의 대상이고, 왜 누군가의 임신은 축하의 행위인가? 도대체 그 차이는 뭐고, 그 차이는 무엇에 기인해서 생긴다고 생각해? 예주? 음, 그냥 음. 어려서 근데 어린 게 왜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임신을 할 때는 좀 본인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음,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됐을 때 하려고들 하잖아요. 음, 근데 청소년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거의 못 얻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음, 그럴 것 같아요. 동안 어떻게 생각해? 음, 그냥, 어, 사회적으로 어떤 나이에 음, 그 임신을 겪어야 되고, 음, 어떤 음, 나이에는 공부만 해야 되는 음, 그런 거를 사회가 이미 음, 정해버렸고, 우리는 또 그거대로 맞춰서 살아왔으니까 음. 좀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이른바 사회가 정한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임신이라는 행위가 축복이고 축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 결혼한 부부고 아까 그 예주가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런 여유나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그걸 원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임신이 축하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지. 그런데 청소년기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하기도 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대로 공부할 시기에 임신이라니,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인생이 망가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간 뭐야,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손가락질 당하는, 지탄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오해하지 마, 주장 아니야. 주장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뭐 해보자는 거야. 그냥 한번 그 수학 비슷하게 그냥 우리가 수학 우리 문제 감정은 버리고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이게 계산해 보자는 거야. 따져보자는 거야. 따져보자는 거야. 이 문제의 뿌리 깊은 생각은 결국은 애를 누가 키워야 된다는 거야. 임신해서 애를 낳았을 때. 음, 어? 어? 엄마가. 그 엄마 아빠 그 애를 낳은 그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야. 거기다 네, 플러스 그 가족 중에서 특히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 엄마. 엄마. 엄마, 여자에게 그 책임이 거의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그 아빠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주인공도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자기의 삶이, 자기의 계획이 다 망가져, 흐트러져 버려. 음, 그리고 요 남자친구도 처음에 공포를 갖는 이유가 뭐였어? 그 대학교.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를 키우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그럼 자기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뭐 해야 되고, 취업을, 일을 해. 취업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어떤 펼쳐질 일들에 자기의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릴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로 존재한다는 거지. 자,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를 낳는 것들이 인생의 걸림돌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 일단 그 음, 남자애를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면 해결될 수 있어? 음, 음, 애 키우는 비용을 아빠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됐잖아. 대학 안 음, 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취업해서. 네. 근데 애 키우는 비용을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면 애가 굳이 뭐 엄, 할 수 없다는 거야. 대학 안 가고 취업할 필요 없잖아. 음, 이해가? 네. 그 육아를 지금은 누가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야? 각 가정이. 개별 음, 가정이 책임지는 거야.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디로 바꾸자는 거야?
사회가. 또는 그 사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즉 청소년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누가 키우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 근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키운다. 그럼 문제가 될까? 아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계속 고민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 중에 하나, 거론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육아를, 육아를 그동안은 각 개별 가정에 맡겼더니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출산. 출산을 거부하는 또는 아예 출산을 하더라도 낳지 않는 이른바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출생을 한 가정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 요즘에 그 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그 아이를 뭐 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사회가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지. 어? 저거 동안. 그거 기가책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기술 가정책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인식이 이게 바뀌는 거야. 음, 그렇게 된다라면 과연 아이를 낳는 것들이 과연 임신하게 되는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뭐야? 문제가 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혼한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뭐가 강하냐면 혼전순결. 혼전순결이 뭐야? 아니지. 결혼 전에는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음, 무한 상태 속에서만 결혼한 어, 사람과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 과거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기독교에서도 그걸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원래 유교 사회인데다가 지금 기독교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 결혼 혼전 순결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근데 그 혼전 순결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성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뭐야? 지탄받는 문제가 많았던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생겼어. 어떤 변수가 생긴 거야? 음, 유교와 기독교의 전통 속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변수가 생긴 게 동아. 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안 나요. 이른바 미디어. 미, 음,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로움, 개방적인 문화, 이런 뭐 미국의 문화, 서양의 문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밀물듯이 들어온 거야. 음, 거기다 플러스 동화하고 예주를 비롯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몸의 성장이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보다 발육 상태가 되게 좋아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고등학생 되어야 저기를 시작한 거야. 생리를. 근데 지금은 음,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럴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신체가 발육이 빨라지니까. 자, 거기다 뭐가 문제냐? 혼인 연령. 혼인 연령이 여러분들 그 성춘향하고 이몽룡 춘향전 알지? 네, 춘향하고 이몽룡이 사랑을 나눈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알아? 16? 16살이야. 이팔청춘. 너네 나이야, 너네 나이 지금 중3. 중3의 이팔청춘에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훗날 약속했단 말이야. 그때 욕먹어서 그 사회에서 욕먹지 않았어. 음, 선생님이 어, 동화하고 예주만 했을 때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닌데 동화하고 예주만 했을 때
아, 여자들을 보고서 금운동을 얘기했어. 23살이 금메달. 음, 아니, 24살이었나? 24살이 금메달, 25살이 은메달, 26살이 동메달. 그게 뭐냐면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 음, 여자는 23살, 4살부터 26살 넘어가면 노처녀. 음, 였었어. 쌤이 여러 번 했을 때, 그 결혼 연령대가. 근데 지금은 26살에 결혼한다고 뭐라고 그래, 주변에서? 빠르다. 어? 결혼 빠르다. 엄청 빨리 한다고 생각. 음, 요즘에 26살이면. 도대체 뭔 차이야? 지금 그래서 몸은, 신체적으로는 더 뭐 했는데, 옛날보다 더 빨라졌는데, 오히려 결혼 연령은 뭐 한 거야? 더 늦어졌어. 늦어진 거야. 그 갭이 상당히 커진 거란 얘기. 그러다 보니, 근데 여전히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그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냥 뭐야? 과거에 낡아 빠진 그런 구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음,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동거. 동거하는 거, 결혼, 혼전 동거하는 걸 뭐 해야 된다? 자유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동거인 동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선생님 그 얘기 들려주지 않았어? 그 선생님 딸 그 프랑스에 있는 친구 얘기? 아니, 응. 안 들렸어? 선생님 딸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집에 애가 셋이야. 지금 선생님 딸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선생님 된 지 한 1, 2년 됐어.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자녀가 셋인데 올해 결혼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동안 애를 셋이나 낳고 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산 거야. 27, 8년을 산 거야. 근데 이제 결혼을 할 거래.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한 상태가 음, 아니었다는 거야.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로서 이해가 가, 안 가? 나도 안 돼. 안 가. 뭐, 물론 음, 이제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려서 뭐 나중에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런 결혼은 법적인 그런 관계여가지고 되게 이렇게 복잡하대. 그리고 나중에 만약 결혼한 다음에 헤어지게 됐을 때 꼭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이혼해야 되고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뭐는 동거는 그런 과정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도 좀 간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으니 헤어질 수도 있으니 그냥 뭐로 시작한다는 거야. 동거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 동거 상태여도 법적인 부분이나 그 뭐야 혜택 받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속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고 프랑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결혼하고 함께 사냐 남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런 문화의 차이인데 과연 그게 무슨 차이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야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음,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이 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요즘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던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고딩 엄빠? 아, 네, 그런 예능 아, 프로그램이 있어? 네,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인데 엄마 아빠가 된 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거잖아. 그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관찰 프로그램 뭐 이런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뭐 진일보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일이지. 왜? 옛날 같았으면 뭐야? 우수죠. 지탄을 했어, 지탄. 남부끄러워하고 이건 어디서 꺼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얘기야. 근데 음, 그거를 뭐 대놓고 텔레비에 나와? 이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야.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가능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조금 뭐 한 거야? 바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호응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아이디어로 그렇게 얘기해. 어, 중고등학생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 뭐하라? 좋아해서 애 낳아라. 그 애는 엄마 아빠나 우리 사회가 뭐 해줘? 키워주자. 그럼 애들은 음, 그냥 애 낳고 그냥 열심히 뭐야 자기 할 거 살고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애들하고 잘 돌보고 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냐. 그런 삶의 형태도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막지 말고 그냥 뭐 하자? 허용하자. 그리고 그걸 오히려 사회 발전에 에너지 담자. 저출생 때문에 고민하는데 뭐 저출생 때문에 고민할 거 뭐 있냐. 청소년들은 서로 막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그런 그 욕구 욕망도 있는데 그냥 풀어주자. 그 애 낳으면 그냥 잘 키우면 오히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좋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지. 물론 이렇게 주장을 펼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어떤 소리라고 하지. 어때, 동화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다고 하면? 음, 잘 모르겠어요. 예주는? 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과정 과정에서 아까 동화가 보였던 반응들 상상해 본 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그냥 이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다 했었어요. 1번. 2번. 그 물결이 아까 고딩오빠 프로그램 있듯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바로 곁에까지 뭐해? 와 있다. 2번. 3번. 심지어는 그 대상이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옛날에는 뭐,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것들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 있다. 이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또 그 해결 방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길이 몇 가지 있을까? 길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청소년들의 선거 관련되어서 어떤 해결책, 어떤 길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예를 입장들이. 음, 음, 청소년 임신에 대해서요? 그런 거 관련되어서. 너가 이제 저기 뭐야, 당국자야, 정책 당국자야. 그럼 너는 어떤 방안을 내세울 거야? 어떤 방안을 내놓을 거야? 음, 음. 동아, 너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 거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딱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안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성교육? 성교육을 실시하지. 근데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여러분 성교육 음, 받으면 어떻게 뭐라고 받아? 성교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공부를 잘 안 해. 성교육 잘 안 해? 근데 맞아요. 방향성이 일단 이거 있다. 1번. 너네 임신하면 인생 망친다. 그런 음, 임신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주의.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겠지. 성교육을 강화해서 아예 그 혼전 순결의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성행위 어떤 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아예 뭐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한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일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이것도 소수의 아마 선생님 알기로 이게 다수일 것 같아. 정확히 몰라 요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소수 주장 비슷하게 하는 건데 아, 그 뭐야 혼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신을 원하지 않으니 뭘 잘해라? 피임을 잘해라. 음, 그래갖고 피임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런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콘돔 뭐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 아마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부모님들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아마 그 난리 날 거야. 아니 그런 이상한 이런 일들이. 쌤이 지난번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게에는 그런 가게가 아예 있어. 휴게소인데 거기 가면 콘돔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무료로 가져가세요 막 그러고 거기에는 모든 그냥 가게인데요? 뭐라고? 그냥 일반 가게인데요? 일반 가게 고속도로 휴게소 쉽게 말하면 휴게소인데 음, 그 건물에 그런 캐릭터 인형이나 이런 걸 다 콘돔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이제 왜 그게 생겼냐면 성병, 뭐 에이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위에서 전염되고 뭐 이런 감염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죠? 어, 피임하는 방법을 잘 뭐 하자?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뭐 해주자? 지원해 주자. 음, 그래서 그런 거 만들지. 미혼모 보호센터 이런 거. 미혼모 음, 보호센터에서 혹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어떤 시설적 지원. 제도적으로 아예 청소년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뭐 하자? 도와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란 얘기. 이런 음. 여러 가지 그런 방향도 있을 거란 얘기죠. 어떤 방향 이해한다고 생각해? 그중에 아니면 이거 외에도 뭐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걸 얘기해도 되고 이해주는? 저는, 근데 마지막에 팀을 잘 해라 하는 게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어차피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해도 음, 가질 애들은 가질 테니까 차라리 그런 피임 도구를 하고 이렇게 알려주거나 그런 음. 올바른 피임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런 생각해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오히려. 동화는 저는 그냥 성교육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아까 성이 갖는 임신의 위험성 이런 것들 얘기해서 아예 혼전 순결 교육을 더 강조하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예주가 음, 말했던 피임이나 뭐 이런 피임, 쪽을 더 강조하자는 거야? 피임 방법이나 그런 음, 생각, 혼전순결까지는 아니고요. 음, 피임하는 방법 같은 거를 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냥 알려주면 좋겠어요. 음.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아 예주가 같은 걸 주장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사회 정서상에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은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데리고 막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해? 라고 하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당사자 예주나 지금 동화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불편해. 부담스러워. 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아까 동화나 예주가 말했던 대로 피임 교육을 강화한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아예 안 해야 가능성이 그만큼 뭐해? 낮아지는데 하라고 하면 허용하면 오히려 그런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냐. 애당초 철동처럼 뭐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동화나 예주 같은 경우는 다른 논리를 들었지.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냐. 그러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오픈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것들이 이제 예주나 동화의 또 어떤 그런 입장들. 나름대로 어쨌든 또 다 근거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책의 구성이 7쪽 보겠습니다. 7쪽. 책 7쪽에 작가가 머릿말을 썼는데 네. 저 두 번째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볼까? 이름 없는 맞아. 너에게를 쓰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아주 민감한 주제라서 구성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크리스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해 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헬렌 가족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분석하게 했습니다. 내가 여자면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썼을까요? 나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만드는 데는 둘의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상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한 다음 중요한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정작 임신을 한 것은 헬렌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녀가 겪는 감정적 육체적 혼돈을 표현할 수 있을까? 헬렌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때 헬렌이 느끼는 모든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주는 편지에서 토로하게 하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기까지. 처음엔 자, 자신이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 책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지금 이 책, 지금 음, 동화가 읽은 이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 책의 그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구성이 커다랗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뭐하고 뭐? 크리스가 얘기하는 거. 음, 크리스.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서술되지.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야기가 서술되는 게 기본 흐름인데 거기에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야. 왜?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거야. 그 아이를 만드는 데는 남녀가 동등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의 어떤 그런 책임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여자에게 이렇게 몰려 있는 그 부분들이 문제라고 의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도 그 부분에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후룰이었나? 책 그 읽었던 거. 톡톡톡 아니었어요? 톡톡톡 맞다. 톡톡톡. 톡톡톡 톡. 책에서는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여자? 임신 하나이고. 그 주인공 여자였는데 주인공은 사실은 본인 일은 아니지. 아, 주인공의 아, 언니가 음, 낙태를 한 거고 주인공의 누가?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 아기를 낳기로 해 도망가지.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써. 근데 거기에는 동시에 그 남자들 얘기가 나와. 임신시킨 남자들의 모습이 혹시 어떻게 그려졌나 기억이 나? 음, 일단은 거의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무책임한 사람으로 그려져. 뭐 그 병원 가는데 뭐 수술비 마련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게 안 그려져.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학 작품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그 임신의 책임을 자꾸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여자에게. 여자한테.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자를 더 많이 혼내. 네가 음, 몸가짐을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라고 마치 그게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여자의 잘못인 것처럼 여자만의 잘못인 것처럼 그런 시각이 우리 사회에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가졌어. 그럼 또 그 책임 또 누구한테 돌려? 여자한테.
여자한테 돌려, 여자한테. 여자가 음, 문제가 있어갖고 뭐 하는 것처럼 임신을 못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임신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의 공통했던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뭘 쓰는 거야. 임신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자 탓을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 무지에서 그런 그 아기가 어떻게 탄생되고 이런 과정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여전히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이. 근데 어쨌든 음, 아마 이 영국 사회에도 그와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았나 라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이 작가는 의도적으로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감으로써 남자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글의 구성상의 특징이 또 뭐가 있었어? 그 음, 헬렌이 애기한테 편지 쓰는 편지가 편,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편지를 중간중간에 삽입한 어떤 그런 형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은 어떻게 구성돼? 전체적으로는? 음, 남자 주인공이 뭘 받는 거고, 시간 이 편지를 편지를 받는 거. 받아서 읽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남자 음,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지,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다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그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 받은 이야기를 제일 뭐해? 앞부분에 쓰고 있어. 아, 그 앞부분에 써서 현재에서 과거일로 뭐 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구성을 이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야. 동아, 왜 제목이 이름 없는 너에게야? 음, 편지에서 응, 편지 주는 그게 이름 없는 너에게였어요. 그렇지. 그 이름 없는 너는 누구야? 그 애기. 아, 그 그 뱃속에 뱃속에 있는 있는 거. 아이 태아가 이름 없는 너였던 거지. 그래서 이 주인공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 주인공이라는 그 헬렌 여자친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 음, 처음에는 음, 막 낙태시키려고, 아무도 모르게 낙태시키려고 했는데, 음, 후에는 낫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낙태를 하려고 생각하지. 동아 왜 낙태를 하려고 해 처음에는? 되게 그 가족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가족들이 뭘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예약해놓고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 근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럴까? 음, 음,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뭐에 관해서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음,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 그 애를 낳아서 함께 뭐 키운다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뭐가 없었다는 거야? 확신이 없었다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하게 돼. 그러다가 왜 아, 수술대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예주, 왜 음, 뛰어나온 것 같아? 왜 뛰쳐나온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네. 음, 어, 어, 어? 사실은 이 책의 쌤이 그 부분이 좀 의문이야. 그냥 그 낙태하러 그냥 갔던 것 같은데 거기 막상 누워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나왔다라 하는 부분에서 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막 그 뭐야 다른 데에 비해서는 세밀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 그런 부분들. 어쨌든 뭐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않아? 이 헬렌의 선택에 대해서 헬렌이 아기를 낳기로 했는데 근데 뭐는 안 한다는 거야. 크리스하고.
결혼은 안 한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아이를 낳기로 했다라면 당연히 크리스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함께 얘를 잘 키워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 헬레는 아이를 낳는데 크리스하고는 뭐 하겠다는 거야?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하는 걸 떠나서 아예 헤어지겠다는 거야. 음, 왜 크리스하고는 헤어질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심리는 뭘까? 그 마음은 뭐였어? 어떻게 설명돼? 동아야? 기억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예주는? 결혼을 하면 같이 살게 되니까, 음, 진짜, 원래 계획도 대학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음,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음. 자, 거기서 헬렌이 그런 생각을 해. 아, 크리스가 어?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는 걸 보고서 애와 자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망설이는 걸 보고서 또는 크리스가 나가 대학을 포기하고 내가 애 키울게. 내가 취업해서 내가 애 키울게.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크리스가 뭐 하지 않겠구나? 행복하지 않겠구나. 그 크리스의 앞날을 막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지. 음. 근데 그런 마음인 건가, 인 건가라는 것도 하나, 첫 번째 그 따져볼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크리스를 사랑했어, 사실은. 크리스를 좋아했어. 명백한 사실이야. 근데 막상 아이를 낳아서 결혼해서 함께 살 사람인가를 헬렌이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이해가 가? 어때? 예주는? 내가 사랑은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살 사람은 아니다. 음, 라는 그런 게 이해가 가? 아니요. 동안, 음, 동안 어때? 좀 잘 안 가요. 음. 사실 이게 뭐 여러분들 예주하고 동아한테 사랑이란 뭔지, 사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몰라서, 뭐 쌤도 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몰라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하면 뭐 한다? 결혼한다. 사랑과 결혼을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근데 지금 이 책에 따르면 사랑과 결혼이 꼭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같이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결혼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 결혼은 현실이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 음, 아,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음, 사랑에 빠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둘만 있으면 좋아. 둘만 있으면 돼. 그런데 막상 뭐 하게 되면 결혼해서 함께 살려면 당장 뭐해? 함께 살 집이 필요하고 그 음. 각종 그 필요한 돈 그거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집안일 어떻게 뭐 할 건지 나눠서 할 건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 양육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뭐 하더라는 거야. 부딪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없냐 뭐 성격이 어떠냐 이런 거 뭐해? 별로 안 따져. 그냥 그 감정의 끌림 그거 자체가 중요해. 그래서 그거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 서로 음식 그 간 안 맞는 거, 어?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 뭐 잠잘 때 뭐 나는 더위를 많이 타나, 나는 좀 차가운 거를 좋아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야. 부딪혀. 그래갖고 사랑하면 그걸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럼 왜 그게 가능했냐? 이른바 그 눈에 우리가 콩깍지 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런 그 감정이 있을 때는 그 것들이 그 허용이 되고 용납이 돼.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 크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그 호르몬이 분비된대. 과학적으로 그걸 또 설명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몇 년을 못 간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의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물론 이 애가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또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수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지? 라는 부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었고. 자, 뒤집어서. 크리스의 입장에서. 그러면 헬렌이 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헬렌이 선택이 정당한 거야? 내가 낳은 아이니 내가 키우겠다. 크리스 너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리스가 항변하거든. 그건 너의 애이기도 하지만 음,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이제 낙태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 크리스가. 어때? 크리스 그 이게 헬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즉 그 아이를 낳을 건가 낳지 않을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 라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남성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달랐을 경우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었대? 저는, 저는 둘 다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근데 그 양쪽 중에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걸 본다면 저는 그 여자 쪽인 것 같아요. 여자 쪽에 있다. 그러면 남성은 어느 정도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음, 그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그런 그 출산 후의 고통이나 그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자들이 보통 많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동화는 어떻게 생각해? 동화 잘 못 들었지? 저 지금 와이파이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잘 못 끊겨요. 들었지.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지금 헬렌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 아이를 지으려고 할 네. 때도 헬렌이 결정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도 할 때도 헬렌이 결정했는데, 그 남자친구 크리스에게도 그런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여자가 그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누구에게 더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원? 음, 둘이 적당히 타협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적당히 타협하면 제일 좋은데, 타협이 안 됐을 경우에, 서로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에, 누구의 입장이 더 존중돼야 돼? 그래도 그 헬렌 아닐까요? 이유는? 결국 낳는 거는 헬렌이니까 가장 큰 책임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나라가 낙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 법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요. 우리나라는 낙태가 무법이다, 무법. 법이 없는 상태야. 그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낙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아마 그 낙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정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어. 그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나 그런 경우에 이제 처벌받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성단체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대했어.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몸의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 여성이 가져야 된다.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의 결정권 여성이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여성계의 주장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설마 남자한테? 남성들이 있어, 남성들이. 뭐야. 근데 여자가 애 낳으면 그 애를 그냥 남자 집안에서 뭐해?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성의 씨, 우리 씨다. 어? 내 씨다 하고 여성은 그냥
자궁을 제공해주는, 아이를 키워주는 뭐 그런 정도로 과거에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가 향상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를 더 이제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그 추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크리스는 어떤 입장이었어? 크리스 입장이 변화가 돼. 처음하고 나중에 끝이. 이 책에서. 동아, 남자 크리스는 어떤 입장? 음, 후에, 어, 자, 크리스에게 중요한 건 저 누구였어? 음, 뒤쪽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크리스는 계속 매달리는 게 누구였냐면 헬렌이었어, 헬렌. 헬렌과의 사랑이었어. 그런데 끝에 가서야 크리스가 누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야? 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 음, 그러니까 이 크리스는 헬렌과의 이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헬렌을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헬렌과 계속 같이 있을 건가? 이 부분만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름 없는 너에게 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야. 크리스는. 어? 그런 음, 점에서 이제 크리스의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지. 반면에 헬렌은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이름 없는 너에게 그 음,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고 아이와 계속 교감을 나누면서 크리스는 또 좀 다른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오해하지 말 것. 이게 뭐야?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 않아.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서술되고 있는 거야. 그건 뭐 또 경우에 따라 다 다른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 축이야. 근데 이 이야기는 이 기본 축 말고 몇 가지 다른 이야기가 더 이렇게 섞여 있지. 좀 충격적인 게 또 뭐가 있었어 이 책에서 읽다가 충격적인 거 없었어? 받아들이기 힘든 거?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이 넓구나. 음. 스네가 이 책 읽으면서 당혹스러웠나? 어, 이거 임신한 거, 그 헬렌이 임신한 거 말고 다른 거는 별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어? 이모? 어? 이모? 이모? 이모가 왜? 음, 물론 이모도 이모가 되게 좀 이렇게 뭐야, 쾌활한 이모인데, 근데 그 관계도 좀 웃기지 않냐? 예? 이모는 있는데 누구는 없어. 이모 부? 어? 이모 예? 부부, 아, 엄마가 없다, 엄마. 엄마가. 아, 엄마는 없는데 이모는 집에 와. 아, 그게 좀 이해가 가? 음,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했으면 엄마네 가족이 다, 어? 엄마네 가족하고 이렇게 그 아빠하고 이렇게 음, 끝났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번영 엄마하고 미스. 이혼했는데 이모는 계속 이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크리스의 엄마가 어떤 이야기인 거야? 쉽게 말하면 크리스 엄마가 바람? 아니, 어 바람 피워서 뭐 한 거야? 집 나간 거잖아. 애들 버리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근데 이 책에서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어? 엄마가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와 결혼을 한 거는 엄마 입장에서 뭐였다는 거야? 도피였다, 도피. 피난처로 아빠가 듬직한 피난처로 있을 때 자기가 결혼을 한 거였다는 거야. 뭐 그 당시엔 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였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어? 도저히 이 아빠와의 결혼 상태 속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뭐였다는 거야?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났다는 거야. 그 부분들 읽으면서 어때? 동아, 그 엄마 이해가 돼?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어? 너 솔직한 마음이 어때? 음,
좀 이게 또 이해하긴 좀 그런데 이게 뭐 음, 그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봐가지고 음, 예준은, 음, 저는 그 헬렌이 그 엄마를 호감,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소개를 해서 음, 사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약속, 제도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라는 쪽과 또 한쪽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선생님이 고딩 원빵과 그 얘기도 했지만 요즘 또 우리 사회에 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그 저기들이 뭐 돌싱? 돌싱글즈? 음, 뭐 나는 솔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잖아. 뭐 그런 돌싱글즈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뭐라는 거야?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탄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엄중함 이런 것들이 많이 뭐야? 해치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 뭐야? 그만둘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갖는 신성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그걸 흔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질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력한. 근데 그게 자꾸 뭐야? 흔들려, 흐트러져. 그 이유는 긍정적인 측면은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막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행한데도 이혼하면 안 되니까 그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즘 사회는 뭐야? 해방이야. 그런데 반면에 결혼 제도가 너무 뭐하다 보니까 흐트러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근간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예주의 결혼과는 뭐야? 예주에게 결혼이란. 네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뭐야? 저는 그 결혼이 그냥 그 평생 함께 할 그런 평생 배우자와 함께 약속하는 것. 배우자와 약속하는 것. 그게 예주에게 의미하는 결혼. 결혼은 평생 함께 되니까 예주는 한 번, 평생에 한 번?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한 번 알 수도 있는 거야? 네, 되도록 한 번. 되도록 한 번. 동화는? 동화에게 결혼이라. 음, 음, 저도 예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 선생님은 결혼을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때 되면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냥 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때 되면 해야 되는, 결혼 왜 해야 되는데?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그 선생님 때는 그게 음, 의문사항이 아니었어. 그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오히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특이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사회 어떤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